이제 월요일도 종목 상담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시청자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고민이실까요? 카카오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7만 원에 10%입니다. 네, 이 종목 언제 매수하셨을까요? 한 3년도 넘었는데 3, 4년 안 됐겠나 싶어요. 3년 넘으셨어요. 네, 네, 오늘 또 카카오그룹 관련해서 악재가 있었는데 어떤 전략 세워봐야 될지 두 분의 의견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래도 두 분 다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어떤 분께 상담 받아볼까요? 유창희 본부장님요. 네, 유창희 본부장님 카카오 상담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7만 원에 10% 비중이시네요. 네네. 뭐 중간에 한번 정리하고 하셔가지고 10% 정도이신 것 같으세요. 근데 제가 아니요, 그 정리 안 하고 조금 사가지고 내렸어요, 단가를. 3년 정도 계셨으면 네, 지금은 제가 보기엔 8짜리는 아니라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네네. 물론 이제 오늘 뭐 김범수 대표 관련돼서 뭐 뉴스도 나오긴 했지만 그거 자체가 카카오를 뭐 부도로 만들 정도의 뉴스는 아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약간 오너 리스크가 있는 건 기업 입장에서는 좋은 건 아니지만 오히려 카카오 같은 경우는 약간 지분 매각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라든지 오히려 그 김범수 대표 체제 해서의 어떤 노이즈가 워낙에 많았기 때문에 오히려 불확실성 해소로 주가가 저는 해석이 될 수도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오늘 조정이 나온 거는 사실은 오늘 시장이 상당히 안 좋았거든요. 코스피가 1.5% 정도 조정이 나왔던 상황이다 보니까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한 1에서 2% 정도 조정이 나온 상황에서 하락이 나온 거라서 꼭 김범수 대표 때문에 카카오가 조정을 받았다라고 말하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고요. 2분기 실적 나쁘지 않았고요. 그리고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기대감들 감안한다라면 제가 봤을 때는 3년을 기다리셨고 사실은 7만 원 진짜 딱 그 지난 그 6월 달에 매수가 언저리에 한번 살짝 왔다가 내려와서 조금 조바심이 있을 수 있으시고 좀 불안감이 있을 수 있겠지만 3년을 기다리셨기 때문에 지금은 저는 조금 더 기다리는 게 맞다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오히려 비중이 적기 때문에 조금 조정이 한번 나온다라면 저는 추가 매수도 가능하다. 다만 그 추가 매수 자리는 지금보다 좀 한참 낮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 5만 원 중반 정도까지도 한 번은 출렁거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만약 그 정도 조정이 나오면 한번 추가 매수도 가능하고 여기서 이제 반등이 나온다 그러면 매수가 혹은 그 이상도 가능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3년을 기다린 만큼 조금 더 홀딩 의견 주셨고요. 조정 시 추가 매수까지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참고하셔서 현명한 선택 잘 내려보시기 바랄게요. 이 세진중공업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저희가 우선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02-2000-4989번 또는 문자샵 2034로 연락 부탁드릴게요. 이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고민이실까요? SK 하이닉스가 네. 있는데요. 25만 3천 원에 한번 팔고 네. 너무 많이 올라가서 속이 상해서 여태까지 또 나머지는 들고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 곽 기장님한테 좀 여쭤보고 싶네요. 네, SK하이닉스 곽유정 대표님 상담해 주시죠. 네, 오늘 제가 일단 반도체 관련해서 브리핑 이제 도와드렸지만 반도체 쪽은 저는 계속해서 이제 비중 확대 의견을 드리고 있는 중이기도 하거든요. SK 하이닉스 최근에 매수하신 거죠, 그러면? 네네. 네네. 제가 옛날에 12만 2천 원에 해서 25만 3천 원에 싹 팔았는데 너무 아까워가지고 그 다음날 또 10%를 샀어요. 네. 그리고는 팔 기회가 좀 있었는데 이제 한번 너무 일찍 팔았나 싶어가지고 여태 가지고 있네요. 네. 지금까지는 너무너무 더 사고 싶어요. 아. 더 사는 건 어느 정도에서 사야 될까요? 일단은 저는 매도도 잘 하셨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반도체 쪽에 있어서는 SK 하이닉스보다는 이제 올 하반기부터는 저는 계속해서 삼성전자 쪽 모멘텀 보고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지난해 이제 SK 하이닉스가 독주를 할 수 있었던 건 올해 이제 HBM3E
납품에 있어서도 삼성전자가 지금 12단 제품의 엔비디아 퀄테스트 통과가 되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이 HBM3가 굉장히 좀 그 고부가 가치 수익성이 가장 높은 이제 HBM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거를 이제 거의 독점적으로 한 60-70% 정도 이 SK 하이닉스가 납품하게 되면서 최근에 이제 D램 시장 점유율에 있어서도 삼성전자를 한 2%에서 3% 정도 점유율을 앞서게 되면서 SK 하이닉스가 1위 D램 기업으로 이제 선도하는 그런 이제 흐름들이 나타났었기 때문에 지난해부터 이제 올해까지 SK 하이닉스 흐름이 굉장히 좀 높게 가파르게 나타났었던 거긴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올 하반기 이제 기점으로 봤을 때는 지금 삼성전자 분위기가 굉장히 나쁘지 않죠.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애물단지로 여겨졌었던 파운드리 쪽의 적자가 올해는 테슬라라든지 뭐 애플, 퀄컴 연달아서 대형 빅테크 수주도 지금 들어오고 있는 중이기도 하고 또 이번에 엔비디아 퀄테스트 이제 통과에 대한 기대감도 있죠. 그리고 HBM4 이제 샘플을 지금 전달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또 이제 납품하게 된다면은 이제 SK 하이닉스가 10월 양산 그리고 삼성전자가 11월 양산하게 되면은 그 격차가 다시 줄어들게 되면서 내년에는 다시금 삼성전자가 D램 시장 점유율 다시 1위를 탈환할 수 있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을 고려해봤을 때 SK 하이닉스를 이제 굳이 들고 가고 싶다 하신다면 전 투트랙 전략을 좀 추천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비중을 SK 하이닉스에 10% 뭐 더 추가하기보다는 현재 이 비중 그대로 가져가시되 이제 삼성전자 쪽에도 비중을 10% 정도 나눠서 담는 전략. 그게 저는 조금 더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일단 엔비디아 쪽에서 새로운 AI 칩 가속기인 루빈이 또 나오는 만큼 내년에는 이제 HBM4에 있어서는 경쟁 구도가 굉장히 좀 많이 갈리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마이크론 이렇게 3파 구도로 가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럼 그만큼 SK 하이닉스가 이런 경쟁자들로 인해서 점유율이 좀 밀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감안하면서 전략을 세워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SK 하이닉스는 그대로 저는 보유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추가 매수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투트랙 전략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비중 추가보다는 삼성전자와 나눠서 담는 전략 말씀해 주셨습니다. 궁금하신 부분이 좀 해결되셨기 바라겠고요. 지금도 여러분들의 전화를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이나 이 세진중공업 들고 계신 분들은 전화나 문자 부탁드릴게요. 이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고민이실까요? 네, 범한 퓨어셋.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네, 29,400원이고요. 20%입니다. 네, 최근에 매수하셨을까요? 네, 오늘 매수했어요. 오늘 매수하셨어요. 네. 네, 오늘 또 주가가 강하게 올라줬는데 앞으로 전망이 네. 좀 어떻게 될지 두 분의 의견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창희 본부장님 부탁드려요. 네, 유창희 네. 본부장님 상담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좀 제일 좀 높은 자리에서 매수를 하셔가지고 조금 불안하시겠네요. 네. 많이. 이게 이제 오늘 뉴스가 나오면서 주가가 올라온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수소 충전소 관련해가지고 SK 쪽으로 해가지고 8개, 그 수주를 받았고, 이게 최근 1년 그 매출 감안하면 거의 180% 정도, 매출 규모라고 합니다. 그래서 금액은, 한 300~40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만 이제 이게 오늘, 뉴스가 나오고 사실 상한가 마감을 했으면 제일 좋은데, 뉴스 나오고 나서 윗꼬리가 좀 길게 나오면서 조금 마감을 했거든요. 그래서 조금 급하게 매수를 좀 하지 않으셨나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수소 관련돼서는 이제 지난주에 그 캐나다 핵 잠수함 관련돼서 이제 우리가 최종 입찰은 아니지만 그 최종 입찰 단계에서 경쟁을 한다라는 소식이 좀 있었고, 최근에 이제 에너지 쪽으로 해가지고는 이제 수소 에너지 쪽으로 좀 관심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관련된 기업이 움직임이 나왔고, 오늘 뉴스가 나오면서 주가가 움직였는데, 윗꼬리가 나오면서 거래량이 좀 많이 나온 게 전 조금 아쉽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이제 내일하고 내일 모레 한 이틀 동안 28,000원을 빨리 회복해야 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28,000원을 빨리 회복하면 전 충분히 매수가도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게 안 된다 그러면 조금 조정이 좀 세게 한번 나올 수도 있다 생각하고 있고, 비중이 너무 많으세요. 고점에서 비중을 한 20% 정도 실은 것 같은데, 일단 내일 아침에
초반에 반등이 좀 강하게 안 나온다. 그러면 저는 일단은 한 절반 정도는 비중을 줄여야 된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가 25,500원 정도가 지켜지지 못한다 그러면 또 일단은 비중을 줄이고 다시 접근하는 게 맞는 것이지 지금 여기서 계속 간다라고 기다리기에는 조금은 고점에서 들어간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는 일단은 반등 시에 분할 매도로 대응하는 게 좋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28,000원을 회복하는지가 중요할 것 같고요. 일단은 비중 축소 의견 주셨습니다. 방금 말씀해주신 내용으로 고민이 좀 해결되셨기 바랄게요. 내 종목도 종목 상담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고민이실까요? 테크잉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42,000원에 40%입니다. 네, 이 종목 언제 매수하셨을까요? 한 올 2월 달에 매수한 것 같아요. 올해 2월이요. 네. 그래도 최근에 좀 시세가 나와주고 있는데 매수가까지 와줄 수 있을지 두 분의 의견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네, 두 분 다 보유 의견 주셨어요. 어떤 분께 전략 들어볼까요? 가규정님이요. 네, 곽유정 대표님 테크윙 말씀해 주시죠. 네, 테크윙 제가 지난주 금요일 방송에서 관심주로 가지고 왔을 봤어요. 만큼 네. 네, 저는 굉장히 좀 좋은 종목이라고 보고 있고요. 테크윙이 최근에 그러니까 지금 상반기 내내 주가가 좀 지리하게 횡보하는 모습이 나타났잖아요. 근데 또 작년에 이제 움직임 보면은 테크윙 주가 반영이 또 상당 부분 됐었던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테크윙에서 만드는 반도체 장비가 HBM 또 검사 장비잖아요. 그래서 이 HBM 검사 장비가 올 초에는 일단 삼성전자 쪽에 납품은 됐는데 이 삼성전자 쪽에서 이 HBM3 지금 8단을 엔비디아 쪽에는 이미 납품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게 기술이 이제 계속 고도화되면 HBM도 단수가 계속 높아지잖아요. 그래서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마이크론이랑 SK 하이닉스에서도 이 큐브 프로버 장비를 이제 도입을 하기 위해서 올 상반기 내내 지금 컬 테스트를 이제 진행한 중이에요. 그래서 이 컬 테스트가 지금 뭐 8단, 12단 이쪽 부분에서 이제 수율을 잘 잡을 수 있는지 이런 이제 부분들이 막바지 단계까지 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업계 쪽에서는 4분기 초쯤에는 이런 경쟁사 쪽에 추가적인 또 납품이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전망을 하고 있는 중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도 그럴 게 이제 4분기로 가게 되면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HBM 뽀 양산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쪽이 지금 굉장히 좀 큰 상황이기 때문에 4분기까지 사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0월달, 11월달 격이면 이제 관련 이슈가 이제 나오게 된다 했을 때 주가상으로 상당한 또 퍼포먼스를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서 보여지긴 하거든요. 이미 테크윙의 실적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도 계속해서 이런 삼성전자양 장비 납품에 대한 부분들도 반영이 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이제 고려해 봤을 때 저는 테크윙의 오늘 시세도 다른 타 반도체 종목들은 다 하락했었는데 오히려 반대로 테크윙이 또 올라가는 움직임 나왔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추세가 완전히 좀 전환되는 움직임들 거래량과 함께 지금 들어와주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일단은 매수가 부근대까지는 충분히 올라오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비중 지금 40%인 거 보니까 계속해서 물타기를 하신 건지 저는 그게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좀 했어요. 네네. 그래서 만약에 올라오게 된다면 저는 적정 비중은 20%에서 30% 정도로 제시 도와드리고 싶긴 해요. 그래서 매수가 구간 이제 본전 왔을 때 비중 리밸런싱에 대한 부분만 조금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하반기까지 계속해서 쭉 가져간다는 가정하에 5만 원까지 목표가 제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세가 전환되면서 매수가까지도 상승 가능하다라는 말씀 주셨고요. 목표가는 5만 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말씀해 주신 내용으로 원하는 결과 꼭 얻으시기 바랄게요. 지금도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은 전화 02-2000-4989번이나 문자샵 2034로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고민이실까요? 세진중공이요.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비중은 10%고 매수가는 14,200원이라. 예. 14,200원에 10%요. 예, 예. 네, 현재 수익 중이신데 어떤 게 고민이실까요? 급하게 샀는데 네.
앞으로 전망이 어떤지 네. 하나 엔진도 좀 갖고 있는데 이거 전망 알아보려고 했어요. 앞으로 이 종목 앞으로 전망이 좀 어떻게 될지 두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네, 두 분 다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어떤 분께 전망 들어볼까요? 이창희 본부장입니다. 네, 유창희 본부장님 말씀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14,200원이면 네. 제가 봤을 때는 매수가가 나쁘진 않다라고 보고 있어요. 네. 이게 언제 매수하신지 모르겠지만 뭐 지난주 네. 금요일에 매수하셨다고 해도 전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고 네, 금요일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주가라는 게 약간 고점에서 지금 움직임이 나오고 있지만 충분히 저는 더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특히 이제 LNG선 관련해 가지고 우리나라가 수주가 더 많이 들어올 겁니다. 왜냐하면 중국을 규제할 수밖에 없는 거고 또 알래스카 LNG가 됐든 뭐가 됐든 미국 쪽에 들어가는 배들은 다 중국에서 수주를 못 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됐든 일본이 됐든 둘 중에 하나가 수주를 해야 되는데 일본이 우리나라 기술을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감안하면 세진중공업은 그 LNG에 들어가는 탱커를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리고 대부분의 매출이 HD 현대 그룹 쪽입니다. 그래서 탄탄한 매출처가 있고 또 그 수주가 계속 늘어나는 부분들 감안하면 전 조금 더 올라간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는 게 맞다라면 뭐 좀 길게 본다라면 여유 있게 본다라면 2만 원도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지만 조금 이제 좀 고점에 사서 좀 불안감이 좀 있으시다 그러면 한 17,000원 이상 왔을 때 조금씩 단기적으로 비중을 축소해 가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오히려 뭐 내일하고 내일 모레 흐름을 좀 보시면서 비중을 좀 줄여 놓으시면 오히려 좀 편안하게 조금 더 대응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2만 원까지도 상방 열려 있다라는 말씀 주셨고요. 17,000원에서 비중 축소 의견까지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궁금한 게 생기시면 한 번 더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지금도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은 전화 02-2000-4989번이나 문자샵 2034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고민이실까요? 네, 그린생명과학이요.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3,180원에 20%요. 네, 이 종목 언제 매수하셨을까요? 네, 또 한 일주일, 2주일 좀 못 된 것 같아요. 아, 열흘 1, 2주 정도 좀 된 것 되셨어요. 같아요. 네. 앞으로 주가가 다시 좀 힘을 내줄 수 있을지 두 분의 의견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네. 두 분 다 매도 의견 주셨습니다. 어떤 분께 상담 받아볼까요? 유창희 전문가님이요. 네, 유창희 본부장님 상담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2주 전에 매수하신 이유를 알 수 있을까요? 그, 증권 TV 보고요. 거기서 네. 이제 아, 좋다고 하길래 보다가 그냥 납득이 가가지고 샀는데 아닌 것 같아요. 어떤 게 납득이 가셨어요? 거기서? 아니, 코로나가 이제 늘어나는데 이게 코로나 관련주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쵸. 그래가지고. 네. 그러니까 이게 코로나 관련주로 좀 묶이면서 주가가 움직임이 나왔었어요. 네네. 그런데 사실은 이제 코로나라는 게 이게 예전처럼 뭐 엄청나게 사망자를 나거나 아니면 이게 변이가 좀 심한 변이가 발생을 해가지고 진짜 모든 국민이 예전처럼 백신을 맞거나 하는 상황으로 갈 가능성은 상당히 적은 거잖아요. 그러다 네네. 보니까 약간 계절적인 요소에 의해서 뭐 겨울에는 독감 뭐 이런 것처럼 약간의 계절적 요소에 의해서 코로나가 좀 늘어났을 때 몇몇 종목군들이 움직임이 나오는데 그린생명과학이 이제 그때 이제 그런 이슈로 좀 주가가 움직임이 나왔었습니다. 근데 딱 이제 매수가 언저리에서 가다 내려오다 보니까 좀 매도 타이밍을 놓치신 것 같으세요. 근데 지금은 일단은 이제 코로나 이슈가 좀 이제 거의 사그라들고 있는 상황인 것이고 또 이게 코로나 때문에 그린생명과학이 매출이 엄청나게 늘어날 수 있는 구조는 아니거든요. 시가총액도 550억밖에 안 되는 거라서 테마로 접근했을 때는 또 테마가 끝나갔을 때는 좀 비중을 좀 줄이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 2,760원이기 때문에 한 10% 조금 넘게 손실을 좀 보고 계실 텐데 전 손실 여부를 떠나서 일단 조금씩 비중을 정리하시는 게 오히려 좋지 않을까. 이게 코로나 때문에 더 다시 한번 오른다라고 보기에는 지금 관련된 기업들이 뭐 그린생명과학뿐이 아니라 다른 기업들도 주가가 좀 힘을 못 쓰고 있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문가님 그냥 손절하는 게 낫다는 말씀이시죠? 네. 궁금하신 게 있으실까요?
아니, 그러니까 그냥 이 상태에서 그냥 미련 없이 손절하는 게 딱 깔끔하게 끝나는 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테마성 종목으로 아쉽지만 매도하는 의견 주셨습니다. 이 말씀해주신 전략들 좀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나도 이 종목은 꼭 해결해야겠다 하신 분들은 전화 02-2000-4989번이나 문자샵 2034로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이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고민이실까요? 예. 콜마 홀딩스 네.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실까요? 15,233원. 네, 비중은요? 15%예요. 네, 이 종목 언제 매수하셨을까요? 한 달 됐을걸요? 한 달 정도 되셨어요. 아, 주가가 이 거래일째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어떤 전략 좀 세워봐야 될지 두 분의 의견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예, 어제 그저께 그냥 팔아야 되는데, 아유. 그러셨어요. 네, 두 분의 의견이 나뉘셨는데 어떤 분께 상담 받아볼까요? 박이정무명. 네, 곽유정 대표님 상담해 주시죠. 네, 시청자분 반갑습니다. 네, 콜마 홀딩스. 예, 반갑습니다. 네, 어떤 연유에서 매수를 결심하시게 된 건지 궁금하거든요. 그때 뭐 집안에 형제간에 저게 다툼이 경영권 있다고 문제. 그래가지고 네. 그래서 오를 것 같아서 샀어요. 아, 왜냐면은 이제 올 상반기에 이렇게 경영권 분쟁 이슈로 엄청 이제 높은 주가 상승률을 보여줬었던 종목들이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이제 고려 아연과 이제 영풍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아마 그 이슈 보시고 들어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콜마 홀딩스가 사실 이제 올라갈 만한 주가 올라갈 만한 모멘텀은 저는 상반기 꽤 많이 나왔었다고 생각하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경영권 분쟁에 대한 이슈, 그리고 올 상반기까지 한국 콜마 같은 경우에는 화장품 이제 수출 호조로 인해서 주가 사이클이 한번 또 강하게 나왔었고, 그 다음에 이제 홀딩스 관련 종목들이 지주사 상법 개정안 또 관련 이슈도 타기도 했었잖아요. 그래서 콜마 홀딩스 주가가 6월 달까지 이제 높은 상승률을 만들어 나갔었는데, 한국 콜마 같은 경우에는 그 상승률이 7월 달까지 조금 더 이어지긴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결국에는 이제 본업에 대한 부분들도 중요한데, 최근에 한국 콜마가 조정이 좀 굉장히 과도하게 나오고 있긴 해요. 그래서 그런 이제 영향 때문인지 콜마 홀딩스 역시도 이제 비슷하게 흐름 지금 만들어 나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여전히 지금 콜마 홀딩스 쪽에 들어오고 있는 경영권 분쟁 이슈가 주가상으로 들썩임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최근에 콜마 B&H 같은 경우에도 이 경영권 분쟁 이슈로 같은 계열사인데 주가상 움직임이 튀어오르는 모습들도 나타났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미 콜마 홀딩스 쪽에 앞서서 다 반영이 된 게 아닌가라는 이제 의문점을 갖게 만드는 구간대에 진입을 한 상황이지 않나라는 판단이 들어서 현 시점에서는 이제 리스크 관리에 대한 부분들도 고려하시면서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 다행히 8월달 이제 구간대에 어느 정도 하락이 좀 진정되는 걸로 이제 흐름이 보여지긴 하는데, 주 월봉 보면은 흐름이 좀 아슬아슬하긴 하거든요. 여기서 만약 기술적으로 12,800원에서 12,500원 선 무너지게 되면은 그대로 주가가 10,000원대 초반 내지는 9,000원 후반 구간대까지, 그러니까 10,000원 전후로 해서 훅 빠지게 될 가능성도 높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 시점에서 마음의 준비를 하시면서 이제 주가상 대응해 나가셔야 되지 않나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1차적인 하단 지지 구간 있죠. 12,700원에서 12,500원 적어도 요 정도 이제 구간선에서 하단 이탈하려고 한다면 과감하게 손절하시거나 적어도 비중 축소라도 하시면서 하단에 대한 대응하시길 바라겠고요. 만약에 주가가 반등이 나와준다 한다면은 회복 구간이 그래도 꽤 잘 나와주게 될 가능성도 높거든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17,000원 부근대까지 회복세 나올 수 있는데, 일단 하단에 대한 부분이 좀 아슬아슬하게 형성이 되어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하단 대응 꼭 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10,000원을 또 이탈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비중 축소하는 의견 주셨습니다. 말씀해주신 내용으로 전략 세워보시면 되겠고요.